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엄마와 아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아이까지. 2달 뒤면 돌이 되는 아이는 그러나 걸음마는커녕 앉거나 서지도 고개조차 가누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부부의 가슴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다시 찾아간 병원, 그리고 듣게 된 놀라운 이야기. 계절이 2번 바뀌고 조금은 뒤늦게 맞이한 돌잔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적의 순간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10개월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아기가 축 처지고 고개도 못 가누고 조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상태였어요. 특효약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기가 앉아있더라고요. 고개도 빳빳이 세우고. 대부분 병원을 찾는 이유가 내가 뭔가 옛날 같지는 않아. 이런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막연한 이 불안감 때문에 오시는데 두통을 목적으로 찍었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가능성을 알게 되는 거죠. 유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렇게 환자의 증상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샘플 채집을 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샘플을 보내고 이렇게 환자 증상을 회사에서 제공한 웹사이트에다 기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등록을 하면 3주 정도 있다가 이렇게 환자 이름으로 된 리포트가 나오게 돼요. 리포트가 나오면 여기서 AI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 환자 증상하고 비슷한 질환들을 쭉 리스트를 줘요. 저희가 이 리포트하고 환자 증상하고 한 번 더 매칭을 해봐요. 그래서 그 일치도를 보고 이거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가족 검사라든지 부모 검사 이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유전체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하셨을 때 대개는 수일, 그다음에 많이 걸리면 수개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수개월 걸려서도 못 찾는 경우도 있죠. 그전에는 이제 환자들을 진단해내는 것이 한 30% 이 정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높게는 한 50% 정도까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월짜리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이제 처음에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아기가 축 처지고 고개도 못 가누고 조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상태였어요. 아기가 이제 그 정도 상태가 됐으니까 부모님도 막 여기저기 병원들도 찾아가시고 결과 나오는 때까지 이제 수개월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이제 저희 쪽에도 오셨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서 한 달 만에 이제 진단을 찾아드렸고 운이 좋게 그 진단이 된 병 같은 경우는 특효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효약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쓰고 얼마 전에 이제 재외래를 왔었는데 아기가 앉아있더라고요. 고개도 빳빳이 세우고. 그래서 저도 너무 이제 보람을 느꼈고 이제 부모님도 많이 행복해 하시고.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나온 변이가 실제 환자한테 진단이 됐었던 변이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데이터가 쌓여야지만이 그걸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는 전반적인 뇌 기능의 장애 때문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대부분은 진행성으로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뇌 질환입니다. 현재 약 10분당 1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우리 노인 전체 중에는 10명 중 1명,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4명 중 1명이 치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결혼한 젊은 성인들은
양가 부모 4분 중 1분이 치매로 고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이 자유로울 수 없는 대표적인 뇌 질환입니다. 이 닥터 앤서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뇌를 분절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치매 위험성까지 판별하는 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속도로,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분 앞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적용 가능성을 끌어올렸다는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MRI를 이용한 진단은 전문가들이 눈으로 MRI 사진을 보고 그 특징을 판별해서 치매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알 수 없는 단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MRI를 기반으로 사람 눈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평가하는 데는 정확도의 한계가 크고요. 또 이런 뇌 영상을 분석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의 가장 큰 한계는 처리 속도입니다. 가장 연구용으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도 보통 한 사람의 뇌 영상을 분석하는데 10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분은 전혀 치매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두통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다양한 뇌질환에서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제 MRI 결과는 어떤가요? 대부분 저렇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육안으로 판별되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판독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닥터 앤서를 쓰면 이런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닥터 앤서가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뇌의 중요 부위들을 분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절 부위들의 이제 성질의 변화를 종합해서 알츠하이머 병의 확률이 몇 %가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여러 이제 부위별 변화 수치들을 한국노인의 정상 규준에 대비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두통이 괴로우시니까 기억장애가 있어도 중요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새삼 알게 되시는 거죠. 이제 전문가한테 갑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확진하는 검사를 하셨고요. 굉장히 이제 그 진료하는 의사한테는 큰 지지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경험이 쌓였지만 많은 환자를 단시간에 보다 보면 혹시 또 사람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고요. 또 그 사이에 치매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MRI 상에서는 이상이 없어도 이미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병이 뇌에 생긴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상황에서 MRI 사진밖에 찍지 못한 상황에서 이분에게 결과를 알려드려야 될 때 그 미지수를 항상 두고 알려드리면 환자분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괜찮아 보이지만 병이 꼭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말만큼 듣는 분이 답답하고 힘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분들께 확진 검사, 굉장히 고가의 확진 검사를 다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환자분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생겼다는 것은 환자를 돕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힘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골 영상을 판독을 해서 AI가 자동으로 이 뼈 나이를 측정해주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의 내방에서 이 손뼈, 수골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남자는 31개, 여자는 27개 나이 구간이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이 아이의 뼈 나이와 실제 아이의 나이와 비교해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처치를 받아야 되는 이제 진단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벌써 저희가 이제 AI를 저변을 넓히는 데 가장 주요한 기기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략 한 150개 정도 병원에서 이걸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의료기기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이 AI 패러다임이 오면서는 좀 그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큰 병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전국에 있는 다양한 환자의 데이터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그 병원과 협력해서 굉장히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를 지금 얻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회사들,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회사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최근에 이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오히려 해외 기업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AI 기업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